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4개의 알파벳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알파벳은 U, 두 번째 알파벳은 V, 세 번째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W, 마지막 알파벳은 X.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하겠다고요? 정답부터 알려주면 바로 이 4가지 알파벳은 선대칭 도형에 해당하는 알파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대칭 도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바로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직선을 따라서 접었다고 했잖아요. 이 직선의 이름을 대칭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어때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완전히 접으면 겹쳐지는 도형이라는 거 모두 알겠죠?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만나는, 겹치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대응점이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때 겹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림에서 같은 색으로 표시된 변들이 바로 대응변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하나 남았죠?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선대칭 도형,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고, 그리고 이 선대칭 도형 안에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다는 것 모두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선대칭 도형에는 반드시 하나의 대칭축만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3개의 도형을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이 도형들은 대칭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접어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로 모양의 직선을 대칭축으로 해서 접었을 때도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칭축이 2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름모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대칭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2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육각형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대칭축이 2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은 대칭축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선대칭 도형이 꼭 대칭축이 하나는 아니라는 것 모두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하나부터 알아봅시다. 선대칭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는 어떨까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겹쳤을 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변들의 길이는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변 기역 니읍과 변 미음 비읍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성질은요,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 역시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각 니은, 기역, 그리고 시옷 이 각의 대응각인 각, 미음, 비읍, 시옷 이 각의 대응각의 크기는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겹쳤을 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성질을 알아봅시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응점과 대응점을 이은 이 선분이 대칭축과 수직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대응점과 대응점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은 선분이 대칭축과 수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수직인 관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우리 방금 이었던 이 선분을 똑같이 2등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준 선분도 똑같이 2등분을 하는 거겠죠? 이러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선대칭 도형의 미완성된 부분을 그려서 직접 완성해 볼 거예요. 선대칭 도형을 그릴 때에는 이와 같은 4단계의 단계를 거칠 거예요. 첫 번째로
각 점에 대응점들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대응점을 찾은 후에 두 번째로는 이 대응점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선대칭 도형을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지 확인해서 선대칭 도형을 제대로 그렸는지까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응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었죠. 선대칭 도형 하면 빠져선 안 될 것이 바로 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대응점을 이었을 때 이 대칭축까지 수직인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2등분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응점에서 수직인 선분을 대칭축으로 내리고 거기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대응점으로 찾아주는 것이지요. 대응점을 하나 더 찾아보면 되겠죠. 디귿의 대응점, 디귿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거리에 있는 대응점을 찾아주었어요. 이제 대응점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것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주었어요. 선대칭 도형을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대칭축을 중심으로 포개었을 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나요? 그래요. 완전히 겹쳐지죠. 대응변의 길이도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고 선대칭 도형을 우리가 제대로 그린 거예요. 선대칭 도형이란 어떤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66쪽의 2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선대칭 도형을 찾아 모두 기호를 써보라고 했네요. 선대칭 도형이란 어떤 도형이라고 했죠? 한 직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가지 도형 중에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군요. 일단 기억은 안 되겠죠. 어떻게 접어도 접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니은은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그려준다면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맞겠네요. 자, 디귿도 불가능하고요. 리을도 안 되는 거죠. 미음은 어떤가요? 미음은 이렇게 그릴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대칭축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면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될 수가 있으므로 맞겠죠. 그리고 비읍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은 니은, 미음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대칭축을 잘못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라고 했군요. 이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기억은 어떤가요? 완전히 포개어질 수가 있으므로 맞은 거예요. 자, 니은은 어떤가요? 니은도 대응점 그리고 대응변끼리의 길이도 같고 대응각의 크기도 같잖아요. 맞는 것이죠. 디귿은 어떤가요? 디귿은 이 상태로 지금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리을은 완전히 접어질 수가 있겠죠. 포개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 나타낸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호를 디귿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5번, 6번 문제예요. 직선 시옷부터 이응까지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5번 문제는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이 몇 도인지를 묻고 있어요. 즉, 각 기역, 니은, 디귿 이 각의 크기를 묻고 있죠. 이 각은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대응각 길이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므로 이 각의 대응각을 위해서 찾아보면 되겠군요. 무엇이 대응각인가요? 바로 각 기역, 비읍, 미음이 되는 이 각이 대응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도 똑같이 130도가 되는 거예요. 답을 130도라고 써줍시다. 6번 문제 살펴볼게요. 변, 미음, 비읍이 어디 있나요? 미음, 비읍 여기네요. 몇 센티미터인지 묻고 있어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 중에 대응변끼리의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 미음, 비읍의 대응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에 있나요? 변, 디귿,
니은 바로 이 변이 되는 것이죠. 이 변의 길이가 3cm라고 나와 있어요. 즉, 변 미음 비읍도 똑같이 3cm가 되는 거예요. 답을 3cm라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10번 문제예요. 3번 기역 리을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지금 이 도형을 보면 변 중에 길이가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하면 둘레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어디에 있나요? 변, 기역, 비읍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변의 길이는 7cm라는 뜻이에요. 변, 비읍, 미음의 대응변은 어디에 있나요? 변, 니은, 디귿이 대응변이 되겠죠. 이 부분이 5cm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변, 디귿, 리을의 대응변은 변, 미음, 리을이기 때문에 이 변, 미음, 리을의 길이가 10cm라는 뜻이에요. 즉, 이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해주면 둘레가 나오게 되겠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5를 계산해주면 44가 되므로 이 도형의 둘레는 44cm가 되는 거예요.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외에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꼭 빼놓지 말고 풀어보세요.